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따단 브루탈리스트를 보고 왔습니다. 오늘 캡틴 아메리카랑 브루탈리스트 이렇게 개봉을 했거든요. 꿋꿋이 브루탈리스트를 봤다. 우선은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스포 없이 소개를 먼저 조금 할게요. 일단은 A24 작품입니다. 요새도 엄청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데 계속 막 오스카, 칸 엄청 불려다니거든요. 작가주의를 지향하는 제작사이기도 하고 베니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고, 이게 제일 지금 핫한 게 인터미션이 있다고 엄청 홍보를 하더라고요. 인터미션이 뭐지? 싶었는데 인터미션이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을 말을 하더라고요. 보통은 뭐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거를 볼 때 자주 쓰는 건데 이제 영화관에서 인터미션을 되게 생소하잖아요. 물론 영화제를 많이 다녔었지만 영화를 3개 정도 묶어놓은 그 세션에서 영화가 끝나고 나서의 뭐 5분에서 10분 정도의 인터미션은 겪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처럼 아예 영화 중간에 인터미션? 이거는 전 처음 겪어보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이게 러닝타임이 무려 시간으로 따지면 3시간 25분 정도에 소요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인터미션이 15분이에요. 토탈로 치면은 3시간 40분이고 뭐 거의 3시간 50분 정도가 되는 영화였습니다. 거의 반나절을 이 영화에 투자를 한 건데, 뭐 심지어 가는 시간 오는 시간까지 하면은 사실상 이 하루 전체를 투자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오늘 관에 사람이 많아서 놀랐어요. 진짜 한국에 예술 영화의 붐이 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3분의 2 정도는 거의 꽉 차서 관람을 했고, 심지어 다들 뭔가 이 개봉 날이다 보니까 뭔가 그 기다린 듯한, 기대하는 듯한 그 모습들이 너무 보여서 저도 막 덩달아 막 엄청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브루탈리스트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설레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뭔가 다음 날에 일어날 일 때문에 설레서 잠을 설친 게 진짜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인터미션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3시간 40분짜리의 영화를 봐야 하는 그 강박감도 있었고, A24 작품에다가 뭐 영화제 지금 막 불려다니고 오스카에도 노미네이트가 많이 됐잖아요. 일단 느낀 점부터 말을 해보자면은 완전 늦었 영화 그 자체였고,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종합 선물을 해준 느낌이랄까? 만듦새에서 빠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연출이며 음악 진짜 장난 아니게 너무 좋았고요. 심지어 효과음 같은 것도 너무 좋았어요. 음향 부분도 너무 좋았고, 편집은 뭐 아예 막 빠져들어가지고 그냥 생각할 새도 없이 보게끔 해가지고 진짜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잘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냥 그 세계가 진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장센은 진짜 말도 못해요. 너무 색감도 예쁘고 영상미도 장면 하나하나 허투루 찍지 않고 조명까지도 다 계산을 해서 예쁘게 찍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느껴졌어요. 이거는 서브스턴스로 지금 예술영화에 입문을 했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뭔가 뿌듯해지는 경험도 있었고요. 관객들한테도 너무너무 추천해주고 싶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청불인지는 몰랐는데 인터미션 중간에 나와서 이제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청불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아, 청불이어야만 하는 게, 소재 자체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마약, 섹스, 뭐 몸을 파는 뭐 그런 일들, 성행위라던가 온갖 것을 다 집어넣어서 19세를 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뭐 강간하는 것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 인 차이로 불쾌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까지 주된 소재는 아니고 잠깐 지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참아내고 본다면은 좋은 작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또 이제 할 말이 많은 게 논란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카데미에 오른 작품들 중에 AI를 사용해서 문제가 된 작품이 2가지가 있는데, 이 브루탈리스트랑 에밀리아 페레즈 이렇게 2작품이거든요. 근데 AI에 관련한 논란은 살짝 스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영상 뒤편에서 좀 같이 보신 분들이랑 얘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 제목에서부터 알 수가 있듯이 브루탈리즘이라는 건축 양식이 있대요. 그대로 이렇게 콘크리트를 좀 많이 사용해서 건물의 약간 외벽이나 그런 구조물 같은 게 그대로 보이게끔 만드는 게 브루탈리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건축 양식을 따르는 사람을 브루탈리스트라고 이렇게 따로 명칭을 해서 이 영화의 제목이 된 것 같습니다. 건축 이야기더라고요. 이거 뭐 그냥 건축학개론 아닌가? 이거야말로 건축을 전공하고 배운 사람들이 본다면 얼마나 재밌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주인공의 설정 자체는 유대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이제 건축학을 배워서 그걸로 이제 먹고 살려
하려는 그런 고군분투를 그리는 내용이거든요. 소재 자체는 처음에는 약간 진로적인 이야기였나 싶었는데 그것보다는 개인의 성장을 그려내면서 나중에는 좀 사회적인 메시지까지 가져가는 주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이것도 뒤에 스포가 있는 채로 말할 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건축물들이 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상당했어요. 이 영화의 스케일 자체가 대리석을 채굴하는 그 채석장이 막 로케이션으로 나오고 그 석탄 캐는 데라던가 아니면 어떤 콘크리트 건축물이라던가 너무 이런 게 웅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찾아봤거든요. 어디는 진짜고 어디는 모델링을 했다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대리석 채석장이 진짜 멋있었는데 거기가 이탈리아에 있는 진짜 채석장이라고 해요. 너무 아쉬운 게 이걸 아이맥스로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아이맥스로도 개봉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이맥스로는 지원 안 해주더라고요. 약간 캡틴 아메리카가 살짝 미워졌다. 농담이고 이 영화 비율 자체가 좀 특이해요. 그리고 1.66대 1이에요. 제가 본 과는 희한하게 약간 사다리 꼴로 나왔어요. 이건 뭔가 싶었지만 그렇게 막 거슬리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애초에 큰 화면으로 보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또 특이했던 게 있어요. 화면을 보는데 약간 그 옛날 영화 보면 막 이렇게 필름 같은 노이즈 튀는 형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걸 영화에서 일부러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싶은 거죠.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 비율을 위해서 비스타비전 카메라를 가지고 30mm 필름으로 촬영을 했다고 해요. 이게 1950년대, 60년대 배경의 미국이다 보니까 그때 배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때 만들어진 카메라와 필름으로 찍는 것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찍었대요. 근데 진짜 실제로 그 로케이션들도 다 옛날 같은 그 모습들이 있고요. 굉장히 로케이션이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예쁘더라고요. 음질은 좋은데 화면도 약간 앤티크하고 필름화적인 느낌이 나니까 이 말을 다 완전 이거다.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그런 불쾌한 소재만 아니라면 막 엄청 추천을 하고 싶거든요. 19세적인 그 요소들 때문에 약간 꺼려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영화였다. 보고 나오면 뭔가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이게 허구라고?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영화 보면서 이런 적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뭔가 그 건축가는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일 것 같고 진짜로 뭐 어디선가 전시회를 하고 있을 것 같고 비엔날레를 열고 있을 것 같고 진짜 영화를 촘촘히 현실적으로 잘 쓴 것 같아요. 잘 만든 것 같아요. 정말 이 만듦새에서는 어떻게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이 영화의 감독이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찾아봤거든요. 근데 원래 배우 출신의 88년생. GD랑 동갑. 진짜 개 어려 미친 거 아니에요? 38살밖에 안 됐대요. 근데 어떻게 이런 고전 영화 같은 느낌을 낸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이 영화가 반전에 반전에 반전. 진짜 늦었.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니까요, 진짜.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이 영화를 제가 이제는 스포를 조금 곁들여서 약간 보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다들 잘 버티셨죠? 허리, 엉덩이, 다리 다 괜찮으시죠? 나왔는데 뻐근해가지고 뭔가 이거를 견뎠다는 거에 대한 뿌듯함도 있고 되게 영화제에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순간 엔딩 크레딧 다 올라가고 박수 칠 뻔했어. 처음 1막을 봤을 때는 이 주인공의 약간 일적인 커리어, 꿈 이런 과정을 그려내는 영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라라랜드 같은 본인들의 꿈을 찾아서 개척해나가는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취향인데? 이러고 이제 완전 몰입을 하면서 본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보진 않았고 솔직히 말하면 긴 게 느껴졌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롱테이크가 진짜 많더라고요. 너무 빠져서 본 나머지 이 롱테이크가 언제 시작했는지도 가늠이 안 갈 정도로 언제부터 이렇게 똑같은 화면으로
대사를 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확 드는 장면이 계속 있었어요. 진짜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이 인물에 몰입을 하기가 더 쉬웠다랄까? 뭔가 진짜로 이 사람이 겪는 그 과정이 나한테 그대로 체험화되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었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서 이 영화도 같이 진행이 되는 느낌? 그래서 더더욱 진짜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 속 캐릭터가 아니라. 연기도 너무 잘하고 뭐 연기는 말할 게 없고 다 실존하는 인물처럼 하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미장센 좋은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처음에 새빵살이 하게 된 사촌의 집에서 이렇게 있을 때 부인이랑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부인 나오는 장면이 미쳤다. 그림 아니야 이거? 영화가 아니라 계속 그림을 보는,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계속 보게 됐거든요. 그냥 뭔가 이 시공과 디자이너의 싸움으로 이어지는 건가? 라면서 이제 보게 됐어요. 갑자기 인터미션이 이제 딱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인터미션이 어떤 가족 사진이 같이 보여줬잖아요. 그 가족 사진이 약간 이 주인공 원래 살던 부인이랑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살았을 때 그 가족 사진 같았고, 그 시점이 이제 부인을 데리고 오는 계획을 위해서 뭔가 진행이 되다가 끊긴 거니까 아 이제 가족을 데리고 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인터미션 때 사진에 그 문에 뭔가 글씨가 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구글 번역기를 막 돌려봤거든요. 이것이 약간 통하는 문이다. 뭐 이렇게 써있던 것 같았어요. 이 가족을 만나면서 이 사람의 뭔가가 풀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인터미션 때 다들 뭐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15분이나 줘? 난 한 10분인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주지? 화장실도 갔다가 올라와서 갑자기 좀 출출한 것 같아서 막 가져온 빵도 조금 먹고 물도 마시고 막 이랬는데 다들 그러셨죠. 약간 궁금하긴 하다. 중간중간에 계속 그 편집에서도 뭔가 음악이 진짜 자주 나왔잖아요. 그 시대 음악 같은 것도 되게 자주 나오고. 근데 그런 음악이 나올 때마다 A24 같다. A24 스타일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고, 또 노래도 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골라올까? 다 내 취향만 잘 골라오는 것 같아. 이제 2부가 딱 시작이 되는데 2부는 아내가 조카랑 같이 이제 미국으로 와가지고 함께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잘 가다가 왜 또 로맨스로 빠질라 그러지? 좀 흥미없는데? 이러고 이제 봤거든요. 근데 진짜 전혀 로맨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냥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계급이었구나. 항상 칸에서 좋아라 하는 기생충 하며 슬픔의 삼각형 하며 내노라 하던 작품들에서 항상 공통되게 가져왔던 주제, 계급. 이것이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영화에서 계속해서 위와 아래를 보여주는 장면이 많았고요. 그 건물에서도 최대한 높게 지으려는 그 주인공의 욕심도 있었잖아요. 어떤 부자를 혐오하지만 갈망하는 노동자 계급의 시선 같았고, 그 다음에 그 부자로 나오는 벤 줄먼 씨였나? 그 아저씨는 내가 기꺼이 너의 천재성을 인정해서 돈을 투자할 테니 그냥 개처럼 기어라. 근데 이거를 굉장히 뒤에다 숨기고 엄청 젠틀하게 막 얘기하고 엄청 착하게 보이려고 막 되게 있어 보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비판적으로 그려지는 게 느껴졌어요. 막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막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마약에 계속 쩔어있고 막 술에도 쩔어있고 막 이러는데 참 저 사람 참 안 됐다. 주인공. 스스로를 너무 학대하는 게 그 말은 좀 동의했어요. 그 부자의 말에 좀 동의를 한 게 왜 이렇게 스스로를 학대를 할까 진짜. 마약이랑 술은 자꾸 왜 해가지고 본인을 궁지로 몰아넣는? 처음에는 이 주인공이 막 화도 못 내고 막 그냥 약간 되게 소심해 보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 작업장에서 인부한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바로 자르거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투영을 해서 그런 분노를 보여준 걸까? 어쨌든 부자는 계속해서 짓누르려고 하고 어떻게든 강간을 해서까지 그 정복을 하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역겹고 앞과 뒤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 노동자의 입장에서의 건축가는 계속해서 부자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생각이 좀 제대로 됐으면 한번 그렇게 막 화내는 모습 봤으면 최소한의 인격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잖아요. 자기가 부자라는 이유 하나로. 한 번쯤은 실수로 뭐 한 번 더 해도 돼. 근데 두 번째는 그냥 그 사람이 결정한 자기의 인생이었다. 저는 그래서 막 이 누구 하나를 막 응원하고 싶지도 않고 막 그냥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기생충에서 봤던 그 모습, 슬픔의 삼각형에서 봤던 그 모습. 여기서 슬픔의 삼각형 진짜 재밌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좀 계급 사회를 되게 우아하고 웅장하고 뭔가 되게 아름답게 그려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슬픔의 삼각형은 진짜 더럽고 추악하게 그렸어요. 그리고 역겨워요. 서브스턴스와는 다른 결로 약간 더러운 게 나와서 그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비엔날레에 온 조카가 대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지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라고 삼촌이 항상 얘기를 했다. 근데 여기서 또 이 말을 딱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저걸 비판하고 싶은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어떤 교육이든 어떤 영화든 어떤 영상이든 항상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했거든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라는 그 가르침 속에서 자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저는 그게 와닿지 않았어요. 어떻게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해? 이렇게 결과주의 사회에서. 근데 이 영화 자체도 약간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니들이 암만 다 성공해서 과정이 중요하다고 떠들어 봐라. 니네 결과 봐라. 지금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근데 그 과정 속에 엄청난 더러움과 추악함과 비리, 로비 이런 거 다 있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와, 나 이런 영화 또 처음 보네. 저렇게 직접적으로 대사를 하는데 결국은 이 사회가 예전에 비해 좋아지고 공평과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회가 됐더라도 보이지 않는 계급? 보이는 계급. 보이는 계급이 너무나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서 니네가 무슨 공평과 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영화에서는 이민자와 거기 원주민들의 계급도 보였고 남자와 여자의 계급도 보였고 심지어는 남자와 남자의 계급도 보였고 어떠한 부자와 교육을 받은 자 뭐 이러한 계급도 보였고 계속해서 그런 보이는 계급과 갈등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또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브루탈리즘이라는 뜻을 또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브루탈리즘의 뜻이 그런 콘크리트를 노출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말을 해보면 내면에 있는 걸 외면으로 갖고 와서 보여주는 건축 양식이래요. 그러니까 굳이 보이지 않아도 될 내면을 외면으로 보이게끔 하는 양식이다라고 해서 그걸 찾아보고 약간 느낀 바는 그게 또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부자들은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절대 밖으로 하지 않고 그걸 되게 추하게 생각하는 그 문화를 비판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 자체를 부자가 제안한 프로젝트에 건축 양식을 갖다 집어넣음으로써 전체적인 복수가 완성이 되었다. 복수라고 표현을 할 것까지는 있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 사람은 건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공간이 좁고 천장이 높은 것에 대해서도 그래야 사람들이 더 하늘을 많이 보고 그래야 사람들이 건물 내부에 뭐가 있나 더 살펴보게 되지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자기의 소통 방식이 건축이구나. 건축을 활용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 양식을 사용해서 그 부자의 어머니의 프로젝트를 지어준 건이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자에 관해서도 참 할 말이 많아요. 부자는 제가 봤을 때 대대로 이어지는 그 어떠한 재수없는 DNA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식들도 보면은 아들내미가 완전 이상하잖아요. 근데 또 딸내미는 멀쩡해. 아빠라고 하는 사람도 너무 약간 분노 조절 장애처럼 보였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모든 걸 다 소리 지르고 그냥 엎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폭력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그려졌는데 그게 어머니한테 비롯이 된 거구나. 자기가 설명한 그 어머니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이 났다. 뭔가 이 영화를 보면서
계급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저한테 너무 와닿았던 영화였던 것 같고요. 그냥 건축 양식 뭐 이런 거 멋있는 거 뭐 그런 거 보여주는 줄 알았어요. 영상미 대단하고 막 이런. 근데 생각할 거리까지 팍 아예 이제 꽂아주니까 와 미쳤네 이거. 진짜 재밌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AI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거를 이제 얘기를 같이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좀 궁금해요. 이게 논란이 어떻게 됐냐면 브루탈리스트에 출연을 하는 배우들이 이제 헝가리어를 조금씩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편집을 하던 헝가리인이 느끼기에 뭔가 발음이 부자연스러웠나 봐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 배우의 목소리를 입혀서 자기의 목소리랑 합쳐가지고 약간 좀 더 유하게 들릴 수 있게 좀 더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게 AI를 활용해서 바꿨다고 해요. 근데 뭐 이게 막 엄청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한번 코로나 때 미국에서 할리우드에서 파업이 한번 있었잖아요. AI 사용 금지하는 그 작가 파업이 있었는데 영화에 AI가 그래서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되게 박아놨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 편집자가 그렇게 밝히고 나서 오스카에서도 약간 지금 AI 카테고리를 해야 하나 논의 중이라고 막 기사가 난 것까지 봤는데 이게 그러면 AI일까요? 사람일까요? 그리고 이게 연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창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AI 시대가 사실상 코앞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영화에까지 들어온 이 AI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영화 보는 내내 모르겠더라고요. AI를 어디다 썼는지. 내가 헝가리인이 아니니까 모르는 것 뿐더러 너무 자연스러워요. 뭐 어디가 AI라는 거야. 양심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AI가 들어간 작품에 대해 뭔가 노미네이션 되고 상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게 괜찮은 건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예술 영화가 궁금하신 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고 서브스턴스를 처음으로 보신 분들께 이 영화를 두 번째 영화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무조건 영화관에서 보셔야 됩니다. 크고 좋은 시설, 개 좋은 새거 막 이런 영화관에서 보시는 걸 너무 추천드리고요. 이거 OTT로 나중에 나와서 보면 뭐 어떡할 거야. 인터미션 15분 내가 막 스타바치 재서 할 수도 없잖아요. 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되게 재밌게 보실 것 같고 이거 약간 오늘의 집인가? 1부 봤을 때는 인테리어랑 막 이런 게 나오길래 약간 그런 사람들이 봐도 재밌을 수 있겠다. 인터미션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도 가서 한번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인터미션 어떠셨어요? 이거 필요했다? 필요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토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맛에 또 영화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거의 3일 내내 매일 영화관을 가고 있는데 아카데미 기획전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아마 컴플리트 언론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영화는 본 상태고 그저께는 에밀리아 페레즈를 봤습니다. 수요일마다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여튼 진짜 길었다 오늘. 그리고 브루탈리스트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후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